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선 안 될 소식을 전하는 바이스톰 코리아입니다. 첫 소식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무려 세계 5위의 경제 대국 영국의 GDP를 훌쩍 뛰어넘어버린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애플과 그런 애플이 그들의 파트너로 지목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새로운 생태계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 혁신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있지만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본격적인 전기차 생태계 조성이 시작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은 어마어마한데요. 이미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일본 소니를 비롯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과 IT 가전 기업들 간의 이종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애플은 그들의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더는 애플이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 조사에 나섰다 보도했는데요. 차기 애플카의 주요 제조사가 2022년 말까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 부품업체들이 공급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국내 보도를 전하면서 애플이 올해 말까지 애플카의 주요 파트너를 선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연말 애플 임원들이 한국 자동차 업체를 방문한 것과 더불어 한국 기업들과 협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는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애플이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전기차를 생산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아이폰도 한국 기업들의 부품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애플은 파트너이자 라이벌 기업이라는 모순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타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엄청난 기술 격차는 여전한 현실인 것이죠.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 기업들 간의 연합만으로, 즉 순수한 자국 기술만으로 전기차를 양산해낼 수 있는 국가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독보적으로 전기차 관련 부품 제조와 완성차 기술력을 모두 보유했는데요. 현대차그룹에서는 애플과의 제휴에서 득실을 따져보았을 때 득이 크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지만 삼성과 LG 혹은 SK 등의 다양한 국내 대기업들은 아직 소니처럼 완성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 선언은 하지 않았고 소니처럼 우선 말부터 내뱉기보다는 전장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양성 중이죠. 그리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 즉시 전기차 브랜드를 런칭하고 말뿐인 소니와는 달리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전기차 생산 역량과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미 보유한 것이 사실인데요. 만약 갤럭시카가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애플카만큼이나 엄청난 관심을 받겠죠. 어쨌든 애플이 특정 대한민국 기업 혹은 기업 연합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며 애플에게는 파트너십을 피할 수 없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 합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우리를 파트너로 지목한 또 하나의 미국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애플은 자신들의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대한민국과의 연합을 꾀하고 있지만 지금 소개할 이 기업은 한국의 기여와 집중으로 이미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 크게 의존할 미국의 대기업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앞으로도 넷플릭스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한국이라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넷플릭스는 신규 가입자가 필요하고 이에 한국에 대한 전략이 비밀병기라면서 오징어 게임이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되는데 단 4주가 걸렸지만 넷플릭스의 글로벌 야망과 관해서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훨씬 더 중요하며 그 이유는 오징어 게임 이후로 더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한 것이 핵심이라는 것인데요. 오징어 게임 이후에 넷플릭스에서는 K-드라마 마이 네임이 비영어권 시리즈 탑10에 오르고 연모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그 이후에는 지옥이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권 프로그램이 되었는데 이 드라마들은 인도네시아, 태국, 콜롬비아, 멕시코를 비롯한 전 세계가 시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6개월간 넷플릭스의 주간 상위 탑10 목록에서 한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그 어떤 국가보다 인기 높은 프로그램을 많이 차지하여 넷플릭스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넷플릭스는 아시아 태평양 등의 다른 지역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바로 이런 한국과 관련한 흐름을 타기를 희망하고 있고 구독자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압박이 여전한 현재 아시아에서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나와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경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한국의 콘텐츠들과 한국 진출에 있어 쌓은 경험들을 더 공격적인 확장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한국의 대중문화와 미국의 네트워크가 결합하여 가져온 이 시너지는 애플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마찬가지의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세계화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와 높은 이해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가는 엉뚱한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바로 이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혹시 그 나라가 어딘지 예상이 가시나요? 기사가 주목한 참 못난 그 국가는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외국인 금지령은 고립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장기간 신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국가 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유권자들이 이런 강경한 입장에 환호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 후지 TV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응답자의 84%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에 찬성하였으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며 이런 쇄국 정책이 일본 정부의 입장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이라는 놀라운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안 조성은 일본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반응이라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일본은 이런 쇄국 정책을 펼친 바 있다는 것입니다. 1500년대 일본이 유럽인들과 처음 접촉한 후 일본 입국을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1600년대 전반에 시작된 쇄국 정책이 2세기 동안 이어져 온 바 있으며, 이는 근대에 접어들어서도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일본의 외국인 입국은 비교적 한정적이었다가 2019년 5월이 돼서야 변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펼치는 쇄국 정책으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난 가운데 일본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목소리도 있으며, 인기 관광지인 교토의 경우 방일 관광객이 쇄도했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하는 현지 주민이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고립, 갈라파고스화는 자신들이 잘 나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기적 같은 논리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본의 모습에 대해 반대하는 일본의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 전문가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 금지에 반대하면서 일본이 지금 쇄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밝혔으며,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함으로써 감염을 다소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그에 따른 농업 등을 비롯한 경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일본은 코로나와의 공생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쇄국으로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 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던 국가도 이런 일본과 마찬가지로 쇄국 정책으로 시대의 종말을 맞이한 바 있죠. 허나 현재 시점의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열려있고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국가 경쟁력을 드높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2022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선진국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쇄국의 재림이라는 정부와 국민의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혹시 기술 선진국이었던 국가가 정책 하나로 어떻게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사뭇 진귀한 구경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